클릭수학의 클쌤입니다. 제목이 원리합계잖아. 이 원리합계가 뭐냐면 원금 플러스 원금 플러스 이자의 총합. 이 원금이 뭐냐면 가장 간단한 얘기가 은행에 내가 적금 넣는 거거든. 원금이 내가 낸 돈, 은행에다가 내가 맡긴 돈. 근데 은행에서는 내가 맡긴 돈에다가 일정 부분의 이자를 준대.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가지고 총 금액을 원리합계라 그래. 그러면 은행에서는 나한테 이자를 왜 줄까? 나는 원금밖에 안 줬는데 왜 나한테 뭐가 이쁘다고 나는 100만 원 넣었는데 연이율이 5%예요 하면서 왜 나한테 5만 원 더 얹어가지고 105만 원이나 1년 뒤에 줄까? 왜 그럴까 은행이? 내가 100만 원을 냈어. 은행아 내가 100만 원 맡겨놓을 테니까 1년 뒤에 돌려줘 했어. 근데 연이율이 5%래. 아 그래? 뭔지 모르겠어. 알겠어 일단은 하고 1년 뒤에 찾았어. 했더니 우와 은행에서 나한테 105만 원을 줘. 그 말은 5만 원에 이자가 붙었단 말이지. 나한테 왜 5만 원을 줘? 거참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공짜로 5만 원 생겼네?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제관념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 설명을 잠깐 해보자. 내가 최근까지 관심 있었던 게 캠핑카야. 캠핑카. 그래서 얘를 사기 위해서 문의를 해봤어. 그랬더니 가격이 조그만 차가 8천만 원이래. 왔다리 조그만 게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안에 뭐 인테리어 들어가고 뭐 인산철 배터리 들어가고 뭐 주행 중 충전기 들어가고 하여간 뭐 한 태양열 충전기 뭐 하여간 뭐 8천만 원이래. 아우 그래요 당장에 8천만 원이 없네. 알겠다 하고 나왔어. 내가 이제 얘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지. 그래서 10년이 지났어. 1년에 8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년간 8천만 원을 탁 모아버렸어. 갔어. 사장님 8천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현금으로 빡 드릴게요. 했더니 사장님이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 차 지금 가격이 2억짜리인데 8천만 원밖에 안 주면 못 팔아요. 아니 사장님 10년 전에 이 차 이거 8천만 원이랬잖아요. 왜 갑자기 2억으로 올랐어요? 사장님이 아이 사람아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차값이 오르지 안 오르나?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시간이 흐르면은 물가가 올라. 점점 올라.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 차가 8천만 원과 교환이 가능했지만은 10년 후에 똑같은 차와 교환하기 위해서는 8천만 원으로 안 되고 2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그 돈의 가치는 10년 동안 떨어진 거지.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돈은 떨어진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잖아. 10년 동안 꾸준히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가치는 꾸준히 하락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중에 1억이 있어, 현금이 있어. 그걸 땅에다 묻어놔. 10년 뒤에 그걸 파내.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른 만큼 나는 손해를 보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이 1억을 맡겨놓잖아. 그럼 은행에서는 나한테 아이고 1년간 우리 은행에 1억을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한테 이자를 100만 원을 줘. 예를 드는 거야? 100만 원을 줘. 왜 줄까? 이런 거야. 1년 전에 1억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1년 후에는 1억 500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가가 500만 원이 오른 거지. 그럼 내가 1년 지나서 1년 전과 똑같은 만큼의 보상을 받으려 그러면 1억 500을 받아야 돼. 근데 은행이 1억 500을 다 줘버리면 자기들은 남는 게 없잖아. 막 그 업무도 하고 인력도 들어가고 건물 유지비 뭐 다 그 필요 경비가 다 들어갔을 건데 1억 500을 다 줘버리면 자기들 남는 거 없이 손해만 볼 거 아니야. 그래서 500만 원 차이 중에서 나한테는 100만 원만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야. 되겠니? 1년 전에는 1억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1년 지나버리면 1억 500만 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지. 문가가 500 올랐는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한테 100만 원을 준 거야. 그럼 나는 이득 본 건가? 아니지. 나는 400만 원 까먹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1억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니 1년 지나서
4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손해본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손해본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걔를 만약에 그 가치를 불리려고 투자를 하잖아. 투자를 하거나 그 돈으로 사업을 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변수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빚이 10억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뭐 50억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졌던 1억이 얼만큼의 가치로 변할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근데 가만 가지고 있으면은 500만 원 손해보는 건데, 그래도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안전함을 보장받으면서 100만 원은 다시 보상을 받아. 400만 원만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현금을 땅에다 안 묻어놓고 은행에다 갖다 놓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할 바에야는 안전하게 맡기면서 일부 보상은 받겠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은행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은 어,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를 주는 것이다. 아예 안 주면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안 갖다 주겠지. 차라리 그냥 내가 돈 그냥 묻어놓는 게 낫지. 그 뭐 아예 주지도 않을 것 같으면은 뭐하러 왔다 갔다 시간 들여가지고 애써가지고. 응? 그래서 이자라도 줘야지 은행에 맡기니까 은행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딴 데 빌려주고 빌려줄 때는 이자는 또 많이 받거든. 그렇게 돈놀이 하는 거야. 돈을 불려나가는 게 그게 은행이야. 그 현금이란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왜 이자를 나한테 주는지를 아는 거고 근데 받는 이자가 오르는 물가에 비해서 타당한가 아닌가를 따져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적금을 넣으면은 100만 원밖에 안 주지만은 내가 돈을 빌리잖아. 1년에 물가 500이 올랐잖아. 내가 빌렸을 때는 이자를 한 1000만 원 더 줘야 돼. 난 1년 1억을 빌렸는데 1년 뒤에는 내가 갚아야 할 돈이 1억 1000만 원, 1억 2천만 원 막 그래. 왜? 은행이 돈 벌어야 되니까. 쌤쌤이 하려 그러면 1억 5백을 받으면 되는데 1억 못 받아가지고 자기들 그럼 뭐 어떻게 필요금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달라 그래. 그럼 자기들 은행에 돈 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적금을 넣을 때는 조금밖에 보상 못 받지만은 돈을 빌리면은 이자는 엄청나게 크게 갚아야 되는 그런 제도야. 돈을 함부로 빌리면 안 돼. 나중에 돈 함부로 빌리면 큰일 나. 시간 지나면. 근데 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단리법, 하나는 복리법. 은행은 이 중에서 복리법입니다. 단리법은 뭐냐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원금에만 이자를 자꾸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놨어. 1년 지났어. 그럼 1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다 이자를 줘, 이자. 이자 얼마 줄 건데 뭐 연 5% 그러면은 100만 원에다가 5%면 100분의 5를 말하는 거지. 5만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5만 원을 추가로 더 준다는 거야. 시간 또 지났어. 그럼 내가 통장에 105만 원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자를 줄 때는 105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원금이었던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또 주는 거야. 또 100만 원에 5%니까 또 5만 원이 또 추가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5만 원, 5만 원, 5만 원 뿌려나는 거야. 왜? 원금 100만 원이었으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만 자꾸 더 준다는 거지. 근데 복리법은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을 넣어놨어. 1년 지나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가지고 105만 원이 돼. 100만 원에다가 1년 지나서 5만 원을 더 줬어 나한테. 그게 105만 원이 돼. 여기까지 똑같지. 근데 1년이 더 지나잖아. 내 통장에 얼마가 있다고? 105만 원이 있다고. 105만 원. 근데 이자를 줘. 얼마 주냐면 원금 100만 원에 대한 5%가 아니고 원리 합계, 즉 원금과 이자 총합 105만 원에 대한 5%의 이자를 줘. 그러니까 얘는 100만 원에 대한 5%였고 얘는 105만 원에 대한 5%니까 얘가 더 많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점점점 금액이 점점 불어나잖아. 점점 많이 불어났는데 그에 대한 또 100분의 5%를 주기, 100분의 5를 주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리법의 이자가 단위법에 비해서는 엄청 커지는 거야. 돈을 받는 입장이든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든 이자가 엄청 커져. 그래서 너희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적금을 할 때 적금 기간이 뭐 30년, 40년 이 정도 되잖아. 그럼 돈이 엄청나게 불어져. 내가 넣었던 돈보다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세월이 지나면서 물가 오른 만큼 따라가지는 못한다. 현실적으로 따라가지는 못한다. 아무튼
그런 계산법이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예를 들어보자. 우리 원금을 뭐라 할 거냐면 원금, 원금을 A라고 하자. 내가 은행에 맡겨놓는 돈, 원금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이율, 이제 이름이 연이율이잖아. 해마다 주는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연이율을 R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첫 해 내가 A원만큼의 돈을 은행에다 맡겨놨어. 그리고 1년이 지났어. 그럼 내가 맡겨놓은 돈은 A였고 거기다 이자가 붙겠지. 이자가 얼마나 붙냐면 단위법은 원금에만 이자 붙인다고 그랬지. 원금에다가 R만큼의 이자를 붙여. 이런 거야. 100만 원을 맡겼어. 그럼 1년 지났으면은 내가 맡겼던 돈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준대. 얼만큼? 100만 원에 대한 5%를 준대. 약분하면 이게 5만 원 되는 거잖아. 그래서 AR이 5만 원을 말하는 거야. 1년 또 지났어. 그럼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었냐면 A 플러스 AR만큼의 돈이 있었어. 근데 이자를 줘야지. 이거는 그 전에 있던 돈이고 1년 지나니까 이자를 또 받아야지. 이자 추가 얼만큼? 원금에 대한 R만큼만. 원금 100만 원에 대한 5%만. 그래서 5만 원이 또 추가된 거야. 되겠니? 3년이 지났어. 내 통장에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만큼의 돈이 들어있는 상태야. 이게 들어있어. 근데 1년이 지났으니까는 처음에 내가 냈던 A에 이자를 또 추가로 준대. 1년 지나서. 얼만큼? AR만큼을 5만 원이 또 붙은 거야. 그러면 N년 지나면 얼마 붙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 얘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식을 바꿔보자. A로 묶어가지고 1 플러스 R로. 얘는 A 더하기 AR 두 번 더했으니까 2AR이잖아. 얘를 A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2R. 얘는 A 더하기 AR 세 번 더했지. 3AR. 그럼 얘는 A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3R 되는 거지. 1년 지나면 1R, 2년 지나면 2R, 3년 지나면 3R, N년 지나면 몇 R? N년 지나면 NR. 그래서 N년 지나면 A에다가 1 플러스 NR만큼의 돈이 남아있게 된다. 내가 낸 돈은, 맡겨놓은 돈은 A인데 N년 지나고 찾을 때는 A보다 더 많은 이만큼을 찾는다가 되는 거야. 되겠니? 근데 단위법으로 하면, 단위법은 이거고 복리법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이제 얘도 은행 가가지고 A1을 맡겨두겠습니다. 그리고 N년 뒤에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A1을 턱 맡기고 왔어. 1년이 지났어. 원래 내가 낸 돈 A1이 있어. 거기다 이자가 추가로 붙었어. 얼만큼? A1에 대한 R만큼 이자가 붙었어. 근데 여기까지 똑같아. 똑같아. 근데 한 해가 더 지났어. 원래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냐면 A 더하기 AR만큼이 있어. 근데 복리법은 이자를 주긴 주는데 원금 A에만 대한 이자가 아니고 현재 들어있는 총액에 대한 이자를 줘. 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거든. 현재까지 원리 합계.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 합계 여기에다가 5%만큼의 이자를 준대. 그럼 더하기 이자 얼만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이만큼이야. 이만큼의 돈에다가 R만큼의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럼 얘 공통인수가 있어가지고 A 더하기 A랑 묶어버리면 여기 1 남고 여기는 플러스 R이지. 근데 이거 A 빼내버리면 1 플러스 R이거든. A 빼면 1 플러스 R. 얘도 1 플러스 R이네. 제곱이 되는 거지. 다음 3년 차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이만큼 가지고 있어. 통장에 이만큼이 들어있었어. 근데 1년 지나면서 이자를 추가로 준대. 얼만큼? 이만큼에 대한 R만큼. 이만큼에 대한 5%를 추가로 주겠대. 그래서 이만큼 쓰고 이거의 R만큼을 주겠대. 100분의 5 곱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요 전체가 공통인수거든. 요 전체가 A 1 플러스 R 제곱 묶어버리면 여기서 남는 거 1이고 여기 남는 거는 R 남잖아. 1 플러스 R 1 플러스 R 똑같네. 1 플러스 R의 세제곱. 그래서 1년 후면은 1제곱, 2년 후면 제곱, 3년 후면 세제곱. N년 후면 얼마 되겠어? N년 후면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맡겨놓은 돈은 A1을 맡겼는데 이제 내가 막 시간 지나가지고 N년 지나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아 나 A1 맡겨놨었는데 지금 다시 찾으러 왔어 하고 돈을 주시오 했더니 복리법으로 계산돼가지고 돈을 이만큼을 준다는 거야. 근데 뭐 얼마큼 차이 나는지 뭐 얼마 잘 몰라.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예시를 통해서 실제 금액이 얼마큼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도대체 뭐 차이가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뭐 잘 느낌이 안 오니까 위에가 단위법, 아래가 복리법. 실제 금액을 넣어가지고 예를 좀 들어보자. 자, 이런 상황을 설정해 볼게. 내가 복권이 당첨됐어. 왕양양양. 한 3억짜리 당첨이 돼가지고 세금 떼고 한 10억을 받았어. 10억을 은행에다 맡겨 놓을 거야. 은행의 이율이 연 5%래. 고정 비율이야. 10년 뒤에 찾아갈게 하고 10년간 맡겨놨어. 근데 만약에 은행이 단리법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참고로 은행은 복리법 계산이야. 은행 이자 계산법이 단리법이었다면 내가 받게 되는 돈이 얼마인지 여기 넣어볼까? 원금 곱하기 원금이 10억 그 다음에 1 더하기 NR 10년이고 R이 5%거든. 10년이고 R이 5%야. 5%는 100분의 5를 말하는 거지. 운율 계산해 주면은 이 계산하면은 0.5에다 1.5에다 10 곱하면은 15. 오모야오야양 10년 지났더니 15억 원을 찾아갈 수 있대. 와, 많긴 많다. 그 다음에 복리법. 실제로는 은행이 복리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공식 넣는 거야. 10억 1 더하기 연이율이 이게 5%라서 이번에는 소수로 한번 써볼까? 0.05. 이가 몇 년간? 10년간. 그러면 10 곱하기 1.05의 10제곱인데 이제 이런 거 1.05의 10제곱을 얼마로 하라 이런 건 문제에서 줘. 왜냐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63으로 계산하래. 1.63. 그래서 10 곱하면은 16.3이 돼버려. 그럼 10년 뒤에 내가 찾는 금액은 16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야. 얼마나 차이 나는 거냐면 얘 둘이 차이만 해도 벌써 1억 3천이 차이 나지. 1억만 해도 엄청난 돈이거든.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모은다 치면은 한 달에 한 90만 원씩 모은다 치면은 10년간 모아야지 1억이 모여. 10년보다 더 많이 모아야 1억 3천이 모이는 거잖아. 근데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1억 넘게 벌 수 있다는 거지. 복리법으로 이자 계산을 하게 되면. 되겠어?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라서 단위법이냐 복리법이냐 중요한 계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예시는 아니야. 이건 뭐냐면 그냥 은행에다가 A1 넣어놓고 얼마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이 기다리기만 하다 마지막에 받아만 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는 적금이거든. 달마다 넣거나 해마다 넣거나 계속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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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넣는단 말이지. 그랬을 때는 단위법과 복리법의 차이가 확 나버려. 원리학계 차이가. 그래서 단위법은 워낙 간단한 계산이라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 이제 복리법이 복잡해가지고 실제 적금을 넣을 때 복리법으로 계산하면은 나중에 내가 그 만기 됐을 때 얼마를 받는가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A1 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거고 실제 우리는 달마다 넣거나 해마다 넣거나 계속 A1, A1 넣어가면서 마지막에 찾는 거잖아. 이제 그럴 경우에 참고로 적금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월 단위든 연 단위든 그 단위의 초기에 넣는 것을 기수불이라 그래. 근데 그 단위의 말에 끝에 넣는 것을 기말불이라 그래. 기준에 대해서 수, 머리 숫자 앞에 넣는다. 그 초기에 넣는다. 기말불, 기준에 대해서 말 다 끝날 때 그때 넣는다. 그 차이야. 처음에 넣고 기다리느냐, 끝날 때 넣느냐. 지금 설명해 줄 거가 이제 연이율을 R이라고 해볼 거고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는 거고 연 단위로 끊는다는 거고 매년 초에 넣는 거니까는 기수불이 되겠지.
원금은 A1이 되는 거야. 해마다 A1씩 넣는 거야. 그리고 N년 지나서 N년 말에 그때 원리 합계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첫 해에 가서 A1을 넣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또 A1을 또 넣어. 또 2년 지나서 또 A1을 또 넣어. 해마다 A1씩 적급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끝나기 1년 전에도 A1을 넣고 N년 지난 후에도 연초에 A1을 또 넣는 거지. 계속 A1씩을 이제 해마다 적금을 넣겠습니다가 되는 거야. 실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월마다 넣든 해마다 넣든. 그랬을 때 이게 N년 후에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받겠다는 거지. 한꺼번에. 한 번에 몰아서 다 받을래요? 원리 합계 다 합쳐가지고 얼마가 됐을까요? 이제 이걸 계산해보자. 자, 그래서 처음에 넣었던 A1은 1년이 지나면은 원금에 대한 이율을 붙겠지. 그래서 A에다가 1 플러스 R만큼 됐나? 그 다음에 얘가 또 1년 또 지났어. 그럼 이거에 대한 또 원금에 대한 자, 원금에다가 더하기 또 요 원금에 대한 아이고 요 원금에 대한 이율을 또 받아. 그래서 아까 A 1 플러스 R 묶어버리면 여기서는 1 남고 여기서는 R 남는다 했지. 그래서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년 또 지나면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남아. 원금에다가 원금에 대한 R만큼을 더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이자로.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N년 후에는 A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의 돈이 되어 있다는 거지. 쿠키. 아, 이놈 쿠키. 또 젖은 발로 들어가지고. 들어오면 꼭 책을 바른다. 쌤 책은 엉망이야. 이게 쿠키의 젖은 발에 대한 이 물기가 책에 다 묻어가지고 우글우글해 그냥. 새 책 산 건데 얘가 다 엉망 헌책 엄청 헌책으로 만들고 있어. 아무튼 그 다음에 이게 첫 해에 넣었던 원금이고 1년 지나서 초에 또 돈을 또 넣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한 해 지나면은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야. 한 해 지나면은 원금에다가 R만큼의 이자가 또 붙는 거지. 또 한 해 지나면은 또 얘가 또 일로 오는 거고 또 한 해 또 지나면은 이만큼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야. 계속 이게 반복이야, 반복. 그래서 N년이 지나면은 처음에 넣은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N년이 지난 거지만 두 번째 넣은 거는 1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A 1 플러스 R에 얘가 10년이면 10년이고 얘는 1년을 처음에는 안 넣어놨으니까 9년이 되겠지. 그래서 N 빼기 1년에 해당되는 거야. 얘한테는 첫 번째 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처음에 얘가 10년 동안의 금액이었다면 얘는 9년 동안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잡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A 1 플러스 R에 N-2제곱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다가 마지막 얘는 A 1 플러스 R에 제곱이 되고 얘는 얼마나 되냐면 이거를 뒤에다 적을 걸 그랬다. 뒤에 적으려고 선거놨었는데 네 사실은 여기 적으려고 선을 꺼놨다가 이거 앞에 적어버렸네. 얘도 뭐냐면 얘가 제일 마지막 해인데 우리 연초에 넣는다 그랬거든. 연초에 매년 초에 넣고 말까지 기다려. 그럼 얘도 1년 묶인 거야. 그래서 얘도 이자가 붙어. 얼마 동안 이자 붙어요? 1년 동안 이자라서 1 플러스 R에 1제곱 이자가 붙는 거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금액은 해마다 넣었던 돈의 원리합계를 다 합한 금액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금액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이만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만큼의 금액 총합, 얘의 총합. 그지? 그래서 이 계산을 할 건데 이게 가만 보면 어, 2항에서 2항으로 넘어갈 때 또는 2항에서 2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연관이 있는가 봤더니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공통의 비를 곱하고 있더라. 어떤 값을 곱하고 있더라. 맞나? 그래서 얘가 이 하나하나의 값들을 항으로 본다 그러면은 얘가 등비수열이고 얘를 다 합하는 것은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또 이제 지수가 1인데 한 개 더 곱해가지고 2가 되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더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얘 합계산할 때는 등비수열의 공식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리합계를 n년 후에 원리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공식 기억합니까? 공비 빼기 1. 공비가 1 더하기 r이라서 1보다 큰 값이잖아. 그래서 공비 빼기를 쓸 거다. 1 더하기 r. 공비 빼기 1분의 공비의 n제곱. 공비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요만큼이네. a 1 더하기 r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요 전체를 합한 값이 되는 겁니다. 뭐 끝까지 계산하자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는 소거될 거니까 그냥 r분의 될 거거든. r분의 얘가 곱하기 되겠지. a 1 플러스 r. 얘는 얘랑 곱하기 개념이거든.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 이렇게 곱해지는 이만큼. 돈이었으면 단위는 원 이렇게 되겠니? 근데 이거는 어떤 계산이라고? 기수불. 미리 연초에 넣었을 때 얘기야. 그러면 얘를 기말불로 했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첫 해 끝날 때 A를 넣잖아. 그러면은 그 해 말에 이 A는 뭐 단 하루를 지났다고 해야 되나 얼마 지났다 해야 되나 1년이 안 지나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끝날 때 10년간 넣었는데 10년 돈 받을 때 그때 가지고 이 원금 A를 넣잖아. 이 A한테 이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A한테는 1년이라는 기간이 안 지나버려. 끝날 때 돈 내고 다 모아서 받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루 차이밖에 안 나겠지. 차이가 나봐야. 얘는 끝나기 그 해 전에 말에 넣기 때문에 찾을 때는 1년 지난 게 되는 거야. 1년 지난 격. 그래서 이 지수가 다 일씩 줄어들어. 이해돼? 일씩 줄어들어. 그러면 공비는 똑같아. 근데 첫째 항이 이 1 줄어들어 버리면 첫째 항이 그냥 A가 돼버리겠지? 이해되나? 얘는 넣자마자 바로 찾기 때문에 이자가 없어. 얘는 넣고 1년 뒤에 찾기 때문에 이자가 1제곱 한 번부터. 그런 식으로 이 지수가 하나씩 하나씩 줄어드는 거야. 그럼 이때랑 차이가 나는 것은 첫째 항밖에 차이가 안 나. 첫째 항이 A로 변하는 거지. A로. 요거 A만큼 넣었다가 바로 찾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만약에 기말불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원리합계 S에는 다 똑같은데 R분의 원래 얘가 첫째 항이었거든. 이게 A로 변한다는 거야. A. 나머지는 똑같아.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얘가 1년이 채 안 지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만큼의 가격이 아니라 이만큼의 원리합계가 아니라 그냥 A가 돼버리니까 이 자체가 얘가 1년이 지나서 1제곱 돼버리는 거고 얘가 알고 나면은 쉽지만은 알기 전에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내용이거든. 나도 처음에 원리합계 배울 때 이게 뭐야 처음에 쌤이 자세히 설명이라도 해주시나 그냥 막 그냥 쌤 자기가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옛날에는 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논리적인 그런 설명들을 잘 못 들었거든. 쌤이 자기 수업하면 그냥 끝나는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막 얘기 안 돼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그게 요즘에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시를 좀 많이 들어볼게요. 연이율이 5%, 그 해마다 5%씩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복리야. 매년 복리. 어우 다행이네. 그리고 매년 말에 10만 원씩 넣는데 기말불 되는 거지. 매년 말에 10만 원씩 넣는데 그리고 5년간을 넣겠대. 참고로 1.05의 5제곱은 편의상 1.3으로만 계산하시오. 그럼 해보자. 어,
첫 해가 있을 것이고 돈 넣는 첫 해. 1년 후. 실제로 처음에 말에 10만원 갖다 넣었어. 1년 후에 말에 또 10만원 갖다 넣었어. 2년 후 말에 또 10만원 넣고 3년 후 말에 또 10만원 갖다 놓고 4년 후 말에 또 10만원을 갖다 넣어. 얘를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첫 해라고 하는 것이 연초 시작해서 연말 12월 31일 끝, 이게 1년치고 그 다음에 연초 시작해서 12월 31일 그때에 넣었다는 거야. 20만원을 12월 31일에. 또 얘도 연초 그 다음 해 시작해서 또 12월 31일에를 넣고, 얘도 연초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넣고, 얘도 연초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넣었어. 그러면 이 첫 해 시작하면서 돈 넣은 게 아니야. 끝날 때 돈을 넣기 때문에 이게 1년 지난 거고 2년 지난 거고 3년 지난 거고 4년 지난 거고 5년이 지난 거야. 그래서 5년간 그러면은 이렇게 5번 넣는 건데 4년 말에 넣고 끝나버려. 이게 4년이 아니고 4년 후라는 거야. 4년 후. 이게 1년 후라서 기간상 1년 지난 거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출발이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리를 찾을 때를 계산해 봐야 된다. 찾을 때. 과연 찾을 때는 이 돈의 가치가 얼만큼 상승해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찾는 거지. 4년 후 이 말을 찾았을 때 마지막 5년째 말에 넣었어 10만원을. 얘는 넣자마자 바로 찾아야 돼. 넣자마자 바로 찾기 때문에 이자라는 것이 없어. 넣은 돈 그대로 찾는 거야. 그 왜 기말불로 하는지는 모르겠어. 기말불은 잘 없잖아. 현실적으로는 넣자마자 바로 찾는다 이런 개념이 잘 없잖아. 얘는 넣고 얼마나 지나냐면 1년이 지나고 찾는 거야. 이 연말이 넣었기 때문에 이 해에는 꽝이야. 적립되는 기간이 없어. 꽝이야. 그 다음에 1년만 적립되는 거야. 그래서 넣고 1년 지나 찾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R이 얼마였냐면 0.05 1제곱 되겠지? 그럼 얘는 넣고 2년을 지나고 찾는 거야. 그럼 얘는 넣고 3년 지나고 찾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넣었던 것은 입금하고 4년 뒤에 찾는 거지.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4년 뒤에 찾는 거야. 그래서 이 합계가 총 얼만데 이거 찾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봤더니 얘들은 1.05라는 공비를 가지는 등비수열이더라.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공비가 1.05인 등비수열이더라. 그래서 첫째 항이 얘고요. 공비는 1.05예요. 이게 1.05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바로 넣을 수 있어요. 1.05니까는 R 빼기 1분의 1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1.05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R의 N제곱인데 5년이라 그랬으니까 R의 5제곱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이 10이네.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 바로 써버릴까?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는요 0.05가 남고요. 요 값은 얼마로 해놨냐면 1.3으로 계산하네. 1.3 빼기 1이니까는 0.3 곱하기 10은 3. 그러면 분모분자에 곱하기를 해야 되겠네. 곱하기 20을 해서 분모를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60하고 단위가 만원. 그래서 내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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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5번 넣었어. 원금은 총 50만원이야. 그리고 연말 끝날 때 넣었단 말이야. 마지막 거는 이자도 못 받았어. 근데 그 5번 넣은 거를 5년 동안, 5년 뒤에 몰아서 받았더니 이게 총 60만원이 됐다는 거지. 되겠어? 근데 가치는 다른 거야. 가치는. 마지막에 넣었던 것은 넣자마자 바로 찾았기 때문에 그 10만원과 같은 가치인 10만원이 된 거고, 처음에 넣었던 10만원은 5년 뒤에 받기 때문에 이 5년 전에 10만원의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이자를 받은 거야. 얘가 이자는 가장 많이 받았어. 그런 개념이야. 얘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를 그 다음 많이 받는 거고,
되겠니?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자를 물가 상승률만큼 쳐주지는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못하는 거지.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연율이 6%, 복리로 넣는 거고 얘는 매년 초에 기수불, 원금은 2만원씩 10년 동안 넣는다. 1.06 10제곱은 1.8로 계산하고 만원 미만은 버려라. 원리합계 얼마인가? 요거거든? 그럼 매년 초에 넣는 거잖아. 그럼 연초에 2만원씩을 넣어. 처음에 2만원을 넣었어. 그 다음에도 2만원을 넣었어. 그 다음에도 2만원을 넣었어. 반복되고 10년 마지막에 2만원을 또 넣었어. 그럼 처음에 넣었던 2만원은 10년이 지난 거지. 그럼 10년 후에는 얼마를 받는 거야? 얘가 10년 후에는 2만원 곱하기 1 더하기 6이니까 0.06에 몇 제곱? 10년 지났으니까 10제곱. 되겠니? 그 다음에 얘는 몇 년이 지나냐면 9년이 지났을 거야, 얘는. 그래서 원금 2만원 곱하기 1 더하기 0.06에 9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8년이 지났을 거야. 그럼 2만원 원금 1 더하기 0.06에 8제곱.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마지막에 넣었던 2만원은 연초에 넣고 연말에 찾는 거니까 1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겠지. 1월 1일에 넣고 그 해 12월 31일에 찾는다. 그럼 1년이 지난 거거든. 그래서 얘도 1년치의 이자를 줘. 그래서 2만원하고 1 더하기 0.06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이에 생략된 것까지 해서 다 합하라. 그래서 봤더니 얘들은 이렇게 항이 넘어갈 때마다 곱하기 1.06이 되는 등비 수열과 똑같더라.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얘를 계산하겠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냐면 10년 가니까 S10. 아까 자꾸 SN으로 썼나? S10은 공비가 1.06이니까 R 빼기 1 쓸 거야. 1.06 공비 빼기 1분의 공비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첫 번째 항이 요거네, 요거. 2 곱하기 요 둘이 합하면 1.06 이렇게. 근데 1.06의 10제곱 얘를 1.8로 계산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1.8로 계산될 거야. 1.8로. 그래서 계산해보면 1 빼면은 0.06분의 1.8 빼기 1이니까는 0.8 곱하기 2 곱하기 1.06 되겠지? 나머지는 산수하는 건데 100 곱하면은 얘가 6 되는 거고 얘는 8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약분하면 얘는 3 되는 거고 그러면은 3분의 80 곱하기 1.06 남겠네. 3분의 80 곱하기 1.06 얘는 얼마니? 3분의 8 곱하기 10.6이니까 84.8 나오겠고 얘를 나누기 3 해버리면 28점 얼마 나오는데 만원 미만 단위는 버리라 그랬으니까는 그러므로 원리합계 28만원 받는다. 이 답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10년간 넣었더니 내가 나중에 총 받게 되는 금액은 28만원이더라. 되겠니? 이게 8만원 뽀도 났는데 이게 뭐 사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그 이상 물가 상승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뤘던 내용이 등비 수열의 현실 적용 버전이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단순한 계산이었고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 있어. 그게 이제 상환, 그 현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얘가 좀 더 복잡해. 지금 다룬 것보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나 합공식 요까지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오늘 한 복리 계산이 조금 힘들었을 것이고 그까지가 탄탄히 됐으면은 복리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상환이나 현가에 대한 계산이 가능할 거거든. 이게 안 되는데 자꾸 진도만 나가면은 갈수록 어려워지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잘 안 될 거야. 이전까지 좀 연습해 놓고 약간의 숙달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과정을 나가야지 크게 막히지 않을 겁니다. 이 개념은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 복리법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일 보세요. 안 되는데 얘 보면은 이 뭐야 이 생각 들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단리법은 원금에만 이자를 자꾸 붙여준다. 복리법은 원금과 이자가 합해진 총금액에 대한 이자를 붙여준다. 그래서 뭐 공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공식을 외우셔도 괜찮고 방금 문제 풀었던 것처럼 나 같은 경우에는 공식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뭐 1년, 2년, 3년, N년 끊어가지고 써놓고 이거 첫 항 찾고 공비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문제 푸는 방식이거든. 왜냐면 하다 보면 그게 빨라져. 그래서 그 차이를 아시면 되고 실제 이제 적금에 넣었을 때 위에서는 한 번 넣고 기다린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해마다나 월마다 넣기 때문에 보통은 기수물이 일반적인 거지. 뭐 끝날 때 넣고 찾는다 이런 경우 잘 없잖아. 그래서 기수물이 일반적인 건데 기말불이란 것도 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마지막 한 번이 계산이 안 들어간다. 마지막 한 번 넣은 거는 차이 나봐야 몇 시간, 길게 나봐야 하루이기 때문에 1년치에 대한 이율이 안 붙는다. 그런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념들을 알았으면 실제 이런 계산들을 해봐야 돼. 이제 이거는 기말불에 대한 예시였고 마지막에 풀었던 거는 기수물에 대한 예시거든. 실제 문제 풀어야지 이런 감이 잡히고 풀다 보면은 이 문제 푸는 방법들이 나름의 방법도 생겨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공식에 바로 적용을 시켜도 문제가 풀릴 거야. 그 단계까지 어느 정도는 가야지 요 다음 내용 상환과 현가가 조금 이해가 편하게 되거든. 좀 연습을 좀 한 상태에서 문제도 좀 풀어본 상태에서 그 다음 강의를 들으세요. 수고했습니다.